근데 저는 좀 기피를 했으면 하는 게 일단 싼 곳은 피하십시오. 조금 가격이 저렴할수록 좀 숙련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았다가 빠질 때쯤에 빨갛게 상처가 되어 있어서 빨간 거 많이 보셨죠? 맞아요. 저 많이 봤어요. 저희 고객님들도 보면 간혹 네. 혹시 어머님 문신 언제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미용실에서 하셨대요. 눈썹 문신 후에 관리하는 방법은요. 일단 눈썹 문신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가 잡아집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에 따라서 눈썹 깎는 것만 잘 하셔도 돼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고객님들 앉혀놓고 한쪽은 제가 깎아드리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반대쪽은 직접 해보시라고 현장에서 알려드려요. 눈썹도 드리고 기술도 알려드리고. 근데 저는 해보니까는 이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보통? 오른쪽은 하기 쉬운데 왼쪽이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좀 어려워요. 그쵸? 네,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좀 포인트를 알려드려서 음. 집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거든요. 그 미싱하는데도 약간의 기술이 테크닉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이렇게 눈썹 다듬는 것만 잘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못하시겠다 싶으면 미용실 가시면 추가 금액 없이 그리고 무료로 서비스로 다듬어 주시거든요. 이제 미용실 가면 무조건 저 눈썹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썹 문신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보통 화장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같은 거, 얼굴에 선크림 같은 거 발랐을 때 눈썹 문신한 부분까지 바르게 되면 예쁜 갈색이 약간 회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면봉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요. 눈썹 부위만 이렇게 닦아내시면 내 원래 살아있는 눈썹 결과 플러스 문신 색깔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어차피 안 그리려고 문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시고 눈썹 쪽에는 그냥 가볍게 지워만 주시면 돼요. 단연구 문신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서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기피를 했으면 하는 게 일단 싼 곳은 피하십시오. 왜냐면 얼굴에 하는 문신이에요. 어차피 1, 2년 가는 거 싸게 하고 또 없어질 텐데 뭐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문신이에요. 조금 가격이 저렴할수록 좀 숙련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았다가 빠질 때쯤에 빨갛게 상처가 되어 있어서 빨간 거 많이 보셨죠? 맞아요. 저 많이 봤어요. 저희 고객님들도 보면 간혹 네. 혹시 어머님 문신 언제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미용실에서 하셨대. 그런 분들 보면 눈썹이 빨가거나 이제 청록색을 띠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머님 같은 경우 무리를 네, 지어서 여러 명이서 싼 값에 이렇게 많이 내가 싸게 다니곤 해줄게 하셨는데, 막 이런 거. 네, 근데 그렇게 싸게 받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뭐 좀 빨갛게 상처가 남아 계시거나 아니면 푸른 눈썹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깊이보다 더 깊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색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재시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을 제대로 받으려면 올바른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올바른 시술은 어떤 거죠? 네, 어머님들은 어차피 한 번 받은 눈썹 문신 최대한 오래 가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반영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연구가 아니라 반영구거든요. 한 1, 2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 2년 정도 주기가 됐을 때 반영구가 점점 빠져서 원래 내 눈썹이 있던 대로 돌아오는 게 반영구예요. 그래서 뭐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났을 때 눈꼬리나 이런 데가 자꾸 처지실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디자인도 바꿀 수 있게끔 작업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원래 반영구가 맞거든요. 그래서 오래가고 진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 머리 반영구도 막 정말 빠글빠글하는 거. 근데 두피 문신은 보통 이제 한번 하게 되면은 진피층에 잉크를 주입하기 때문에 네. 계속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반영구는 표피에다만 잉크가 이렇게 상처를 내서 입힌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표피와 진피 그 위층 사이에. 표피만 작업할 경우에는 금방 빠져요. 그래서 보면은 한 문신 후에 한 달 정도 있으면 탈각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표피가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인가요? 네, 각질주기라고 있기 때문에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첫 촬영 하셨잖아요.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촬영 좀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네. 네, 다음 촬영 때 또 기회가 되면 저희 김 원장님과 같이 촬영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지금까지 반영구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사례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눈썹이 중간에 이렇게 이어지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깎기 시작하다가 깎고 하다가 눈썹이 정말 멀어져서 앞은 다 깎고 뒤에만 이만큼만 남아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자, 눈은 있는데 눈썹만 이게 뒤에 있는 거네요? 네, 옛날로 따지면 뭐 이방 수정처럼 여기만 이렇게 되게 난감한 게 정말 예쁘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솔직히 있는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했으면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전문가잖아요. 네. 있는 눈썹을 최대한 살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없는 부분과 이질감 없이 작업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상을 해봤거든요. 뭔가 좀 비율적으로 좀 웃기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왜 성형을 하면 그 성형외과 의사님들이 제 2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손님들한테 제 2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